네, 안녕하십니까. 깡스칼러 강재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하락분을 고스란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2200선을 올라타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하더란다. 여전히 이제 시장 자체는 제한적인 등락을 보이는 상태에서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하듭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 본격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제 기존의 언택트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시장에서 추가적인 강세도 가능하다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경기 민감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었다. 이런 식으로도 모멘텀을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난주 금요일 시장부터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로는 딱 2201포인트. 수요일 날 종가가 2202포인트였으니까 거의 이제 목요일 날 하락분을 고스란히 메웠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대금은 이제 10조 정도 나타내줬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동반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1160억을 매수한 반면 기관에서는 365억 매수가 좀 작긴 했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동반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갔다 되고요. 그다음 선물 시장에서도 이제 베이시스 자체가 약보합 정도를 나타내주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1000개 정도 사면서 다시금 누적 순매수가 2만 개 가까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그다음 코스닥은 이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코스닥에서는 1.05% 올라가면서 연중 최고가를 다시금 경신하면서 종가상으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 반대로 거래대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그 전날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가 이제 금요일 날은 외국인들이 10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었고 기관에서 소폭의 매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중국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중국은 이제 앞전에 워낙에 강하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자체가 장중에 나타났다가 또 하락했다가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많이 빠지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이제 21선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난 부분과 중국 역시도 증시가 과열됐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언급이 되면서 추가적인 통화 정책을 이제 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언급이 되었었는데 인민은행에서 약 2천억 위안 정도의 역 RP를 발행함으로써 추가적인 통화 정책을 다시금 내보냈다는 부분이 중국 증시가 장중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영향을 나타내줬다가 됩니다.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 금요일날 국내 미선물이 0.3에서 0.75% 정도 선방이 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증시가 다우지수가 약세를 띠고 나스닥이 소폭 강세를 띠면서 0.2에서 0.2% 내외의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미증시 내에서 이제 앞전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시장에서 셧다운 이후에 경제 재개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온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이 부분이 향후 경제 지표에 대한 부진을 예상한다라고 되는데 실질적으로 7월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는 73.2를 나타내주면서 시장에서의 전월 78과 컨센서스 79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반대로 시장에서 이제 7월 달까지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 부양책을 앞서 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미 의회가 다시금 개원을 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부양책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결과적으로는 미 증시를 끌고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업종별로는 상당히 많은 차별화가 나타났다던데 우선은 코로나 백신 관련과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임상 결과가 나온다 긍정적인 쪽으로 시장에서 방향을 틀어줬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는 약간 유틸리티나 통신 같은 방어주 성향이 움직였다라는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과 그리고 목요일 연속해서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반도체라든지 운송 같은 경우도 강세에 뛰긴 했었지만 이제 금융이라든지 철강, 원유 서비스, 자동차 같은 쪽에서는 오히려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라든지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미국에서의 이제 실업급여 이런 것들이 종료가 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과
여러 가지 충당금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금융을 중심으로 약세에 뛰었다 됩니다.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8%도 하락을 나타내면서 25선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기일이 끝났다 됩니다.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 소폭의 약세로 마감. 그다음에 MSCI 코리안 인덱스 같은 경우는 0.9% 상승하면서 그 전날의 하락분을 고스란히 반등하는 모습을 동일하게 나타내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아직 유럽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약세를 띠면서 96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유로화가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럽에서의 정상회담 결과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형성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하다 되면은 달러는 다시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됩니다. 그다음 원달러 환율은 1203원이니까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S&P 지수 한번 보죠. S&P 지수의 주간상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난주도 이제 장중에 이제 이 윗가격에서 마감이 되긴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 윗자리가 실제로는 작년에 종가 자리가 되는데 6월 달과 이번에도 역시 계속해서 저항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온다 되면은 앞전에 갭으로 떨어졌던 이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다. 이 가격대까지 올라간다면 약 3,340포인트 전후가 될 것이고 약 한 2%, 2몇 프로 정도 되는데 3% 가까이 상승폭이 열려 있다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만에 하나 밑으로 떨어진다 되면서 이 앞전부터 올라오던 하단 추세 라인대의 지지를 받는다 되면 이때는 약 3,150포인트 정도까지 약 2% 정도 되는데 역시 열려 있다 되기 때문에 현재 미증시를 봤을 때 위아래가 어느 정도 갇혀 있다라고 봐야 되고 만에 하나 이게 가격대를 이탈하게 될 경우는 조정폭이 좀 확대될 수 있다까지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앞전부터 올라오던 추세 라인대 상단을 돌파를 하고 나서 바로 차익 실현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언택트가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주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그 전에 이제 언택트에 관련된 차익 실현이 한번 떨어지면서 그 부분은 이제 윗자리에서 어느 정도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스닥 역시도 어느 정도 하단의 지지와 그리고 상단의 가격대에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1,250포인트 정도 될 텐데 이 라인대를 이탈하게 될 경우는 추세 라인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조정폭이 역시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미국에서 이제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진입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에 따른 경계감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결국은 이제 미증시라든지 국내 증시 모두 다 위아래가 어느 정도 열려있는 박스권 형태가 다시금 전개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되고 중요 라인대를 이탈하게 될 경우는 둘 다 역시 조정폭이 확대될 수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미 변동성 지수인데 미 변동성 지수는 삼각 패턴에서 하단자를 이제 이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가 삼각 패턴 안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증시 자체가 위아래 장중뿐만 아니라 일간에도 계속해서 변동성을 위아래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다. 이제 25선 초반대까지 중반까지 다시금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전에 저점 라인대 근처를 다시금 왔다 됩니다. 그래서 이 저점 라인대를 이탈한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변동성이 완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다. 그렇게 될 경우는 지수 자체의 아주 강한 상승이라든지 하락 이보다는 종목별 흐름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국내 증시 보도록 하죠. 금요일날 국내 증시가 실질적으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놓고 볼 때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수준을 보여줬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수는 0.8% 상승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1% 상승했는데 이제 대형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강한 모습을 일부 나타내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총 1위부터 10위 안에 있는 대형주들이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우선은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모비스나 기아차 같은 자동차 3사가 굉장히 강한 시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지수가 2200이라는 자리대를 다시금 왔다는 부분이 증권주 역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증권과 자동차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외적으로 IT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IT 쪽 역시 강세에 뛸 모습 보여줬고요. 은행, 보험,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쪽에선 소폭 하락이 나타났고 기계라든 건설도 소폭의 하락이 나타내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 중에서는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소폭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지하 쪽에서는 세트리온이 이제 임상 1상에 진입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강세를 나타내는 부분이 지하 쪽에서도 강세가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적인 언택트라고 할 수 있는 음식료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 외적으로가 이제 중국 관련된 쪽에서가 소폭 강세가 나타났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증권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그런 케이스가 되는다.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이어졌다 됩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우선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쪽에 가장 많이 들어온 쪽이 현대차로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2분기가 바닥이고 3분기부터 좋아진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글로벌 대형 이제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현대차 그룹이 실적이 가장 좋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의 판매는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국내에서의 판매가 워낙에 잘 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돋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쪽이 동반 매수 들어왔었고 그 외적으로 삼성전자 역시도 동반 매수 들어온 모습이었고 세트론도 들어왔고 CJN도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동반 매수 일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해서 외인들의 매도세를 보여줬었다가 이제 저가 매수 일부 들어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그다음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부분에 이 비메모리 관련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동반 매수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LG 화학과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가 여전히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고 카카오 역시도 동반 매도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SK텔레콤이라든지 신한지주 그래서 통신이라든지 은행 쪽에서도 일부 동반 매도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쪽은 규모 자체가 작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관인데 기관에서의 수급은 이제 세트리온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전기, 기아차, 현대모비스, LG전자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세트리온,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3사 다 들어온 모습이었고 IT 쪽에서가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까지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IT와 자동차 이 두 축이 중심으로 시장을 끌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에서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와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가 상대적인 약세가 나타났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 외인들의 매수 자체와 기관에서의 매수 자체가 그동안 많이 움직였었던 언택트 관련해서도 일부 들어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된 시총 상위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은 매도에서는 이제 뭐 네이버, 그다음에 하이트 진로, 그다음에 하이닉스, 카카오, SK CJ, 제일제당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음식료 쪽에서가 요 근래 들어서 신고가를 많이 보였다는 쪽이 하이트 진로와 CJ, 제일제당이었는데 이쪽 역시 차익이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반도체만 놓고 볼 때는 여전히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동반 매도 나타난 모습. 그다음 카카오 역시도 차익이 떨어졌었고 SK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동반 매도가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들이 우선은 매도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크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금융투자에서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관에서 나머지 연기금이나 투신 이런 쪽은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과 외인들이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동반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지수를 끌고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기관이나 외인들 다 매도가 나오긴 했었지만 여전히 개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소폭의 매도를 했지만 뭐 규모 자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2.37% 상승이 나타났고 코스닥은 이제 금요일날 상승이 나타나면서 1.35% 정도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대형과 중소형에서 대형도 강세에 뛰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중형 쪽에서가 상당히 두드러진 상승을 보여줬다든다. 중대형 쪽에서가 프로그램 매수와 그리고 외인들의 매수가 동반해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듭니다.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뭐 그렇게 뚜렷하게 상승을 많이 했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LG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강하게 나타난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는 5%의 강세가 나타났는데 실제로 은행이라든지 이제 산업재에서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2분기와 3분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좋다 아니면 또는 시장에서 바닥을 확실히 찍었다 이런 쪽은 아닌데 실제로 이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태지만 상관없이 어느 정도 실적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의 바스켓 매수가 들어올 때 시총이 높은 IT와 자동차, 금융 그러니까 언택을 제외한 나머지가 시총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쪽을 중심으로 두었던 부분이 은행의 강세 역시 뚜렷이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 역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연결된 케이스였고요. 증권이 이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던데 이제 물론 증권 내에서도 많이 차별화가 되긴 하는데 키움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연주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가 상당히 역시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자동차는 실적 바닥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이 회복이 가파르다.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된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전용 자동차가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이제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 부가대 가격이 높다는 점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정유화학 쪽에서는 화학은 강세에 뛰긴 했는데 이제 LG화학을 필두로 한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철강 역시도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조선도 마찬가지고 건설, 항공연까지 해서 산업지 역시 강세를 띄었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주 시장의 강세라는 부분은 결국 경기 민감이 중심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하락한 이후에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여준다는데 지수의 상승이라는 부분은 경기 민감이 움직일 때 끌고 간다는 것이고 오히려 지수가 시장에서 조정을 받거나 모멘텀이 없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언택트 관련이 주로 강세를 띈다는데 언택트 관련이 강세를 띌 때는 오히려 지수는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앞전에 시장에서 언택트가 과연 주도주냐라는 부분을 놓고 이야기할 때 지수를 끌고 가야지 주도주다라고 더 확실하게 얘기할 텐데 지수를 끌고 가는 거는 경기 민감이 끌고 가는 케이스고 언택트 같은 경우는 지수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강세를 띈다 되면서 여전히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언택트와 비언택트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 이렇게 나눠졌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역시 언택트 관련해서는 이제 서비스 쪽에서가 인터넷, 게임 이런 쪽에서가 하락이 좀 나타난 모습이었고 음식료 역시 차익실이 떨어진 모습 동일했습니다. 근데 제약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에 와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제약에서는 이제 세트리온이 여전히 강세 띄면서 지수를 좀 끌고 올라간 모습이었고 그 외적으로 유통이라든지 유틸리티 같은 이제 중국 관련된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쪽도 강세가 어느 정도 나타났고 한국전력 역시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통신과 방어 소비재는 지수보다는 못하긴 했지만 역시 반등이 나타난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헬스케어, 제약바이오인데 이쪽 역시도 이제 소폭의 강세가 나타나고 IT 부품도 소폭의 강세가 나타나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한 그 외적인 쪽에서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봐야 될 부분이 결국 국내 기업의 실적이라는 부분인데, 실적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같은 경우가 KB금융과 포스코 이런 쪽의 실적 발표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주가는 낮은 상태에서 실제 역시 개선이 됐냐 안 됐냐 여기를 많이 따질 수밖에 없는데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바닥이다라는 논리가 나타난다면 KB라든지 포스코도 강한 상승이 가능하다 될 것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강하게 상승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은
성장성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런 식으로 증권가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실적 발표 내용이 중요하다가 됩니다. 근데 삼성물산은 이제 본업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성바이오에 따른 지분법 평가 이익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모멘텀을 많이 받은 케이스였는데 이쪽 역시도 실적이 괜찮게 나온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LG노텍 역시 화요일날, 수요일날 발표되고 그다음 목요일날이 사실 중요한 쪽은 거의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 하나금융지주까지 해서 이쪽에서가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도 실적 발표를 하는 업종 대표주들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에서 실적 발표가 목요일과 금요일 날이 상당히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주간상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가 계속해서 저항을 맞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제 예전 2018년도 고가부터 해서 쭉 내려오는 이 추세 라인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격대를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역시 저항을 받았고 6월달에도 역시 저항을 받은 자리대가 이 라인대가 되는다. 이 라인대도 공교롭게도 박스권의 상단 자리에 들어와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박스권 상단 자리를 돌파 시도를 한다면 이번 주에 2240포인트 라인대를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라인대를 돌파 시도를 하느냐 아니면 G테스트를 받느냐 될 경우는 2180에서 2240포인트 이 라인대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밑으로는 약 마이너스 1%, 위로는 플러스 2% 정도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라인대를 돌파를 실패할 경우는 밑으로 박스권의 중간마디까지 다시금 떨어질 수 있다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똑같이 2170포인트 이탈할 경우는 조정폭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부분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지수 마찬가지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대형지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중요 추세 라인대에서 저항을 받는다가 되어 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 라인대를 이제 돌파를 한다가 되면은 이제 밑자리 직전에 1월달에 고가 라인대 여기도 가능하다는데 이때는 돌파한 다음에 G테스트를 한번 거쳐야 되는 과정이 들어올 것이고 반대로 돌파하지 못하면 밑으로 내려온다면 내려왔다가 나중에 돌파를 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결국 거의 코스피 지수와 비슷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 지수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밴드 마이너스 1% 플러스 2%요 사이가 될 것이고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2% 정도가 되는 2130포인트 라인대를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사실 뭐 밸류라든 실적이라는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 추가적인 상승이 너무나 과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와 같이 가는 흐름에서 나스닥은 이제 윗꼬리를 달고 상승보다는 약간 조정 쪽에 무게를 많이 잡아주는 모습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느 정도 앞전에 고가 라인대를 올라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윗자리 쪽에 대해서는 뭐 시장 분위기라든지 수급이 강하게 간다면은 더 열린다라는 부분은 동일한데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 760선만 깨져도 신용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때 조정폭이 커진다는 부분은 동일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죠. 3,100에서 3,280이라는 자리대에서 기간 조정 형태를 나타나면서 바닥 따지기를 좀 더 해야 될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 미증시도 어닝 시즌이 지속되는데 이번 주 미국에서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국내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추세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부양책을 할 거냐는 기대치도 어느 정도 유효는 한 상태이고요. 다만 경제 지표는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가 공존된 구간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다음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경기 관련 쪽에서가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다. 이쪽에서 순환 양상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지난주에 이제 강세되었던 것과 더불어서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금융이라든지 산업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언택트 관련 쪽에서는 이미 단기 추세를 이탈한 종목들도 일부 나타나긴 했는데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것이냐 또는 차익 실현이 그대로 떨어질 거냐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다음 신용이 너무나 많다는 부분은 신용이 많은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주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긍정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 2180에서 2140인데 지금 현재의 시장에서의 모양 자체가
채널 패턴, 박스권이긴 한데 채널 패턴이 위로 가는 채널 패턴이기 때문에 고가 라인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이번 주는 2140포인트까지 열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217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은 조정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해지는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 보면은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실적이 좋은 쪽, 그 다음에 업종 자체가 바닥을 찍고 이제 흑자 전환되는 쪽 여전히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자동차, 유틸리티, IT 가전 다 하나씩 설명해 드렸는데 여전히 추가로 봐주셔야 될 것이 이번 주 발표되는 은행, 그 다음에 실적은 양호한데 주가가 빠져있는 산업재에서 건설, 조선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런 쪽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시장에서 현재는 지수보다는 업종, 종목 이쪽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닝 시즌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이냐 또는 오히려 시장에서 추세 전환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실적에 맞춰서 잘 체크를 하시면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